잠깐만요. 신차 사실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구매 시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로 경제성을 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각종 이슈로 기름값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정말 경제적인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렴한 연료비인데요. 하지만 친환경차는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더라도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연료비로 초기에 비싼 차량 가격만큼을 상쇄하려면 얼마만큼의 기간과 주행거리가 필요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슷한 등급의 차량을 비교하여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은 각각 보조금, 옵션 등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완벽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변수를 최대한 감안하여 각 차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출발할게요. 해당 영상은 현재 기준 최신 정보를 검토하고 헬로 KEV 채널의 콘텐츠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친환경차의 3가지 중요한 장점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연료비 절약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일반 차 대비 전기차는 연간 150에서 180만원, 하이브리드는 60에서 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혜택이 상당합니다. 자동차세만으로도 전기차는 연간 16만원, 하이브리드도 상당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셋째, 미래 기술의 차이점입니다.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발전하지만 내연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년 후 총 소요 비용으로 보면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무려 10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하이브리드도 50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알아도 차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여러분 상황에 맞는 추천은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2가지 엔진으로 2배의 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배터리 절약 모드로 전환되듯이 하이브리드도 상황에 맞게 엔진을 바꿔가며 달립니다. 도시에서는 전기 모터를, 고속도로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무료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획기적인 기술이죠. 연간 50만원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댓글에 현재 차 연비를 적어주시면 절약액을 한번 계산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회생제동이라는 거는 무료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스템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내리막을 갈 때, 심지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도 자동으로 전기를 충전합니다. 일반 차는 이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데 하이브리드는 70에서 80% 정도 회수합니다. 그 결과 브레이크 패드가 10만 km 이상 버티고 브레이크 정비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비도 공인연비의 90% 이상 나오며 일반차 대비 1.7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는 3가지 주요 타입이 있습니다. 가성비형인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15% 개선하며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프리미엄형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만으로 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만능형인 풀 하이브리드는 밸런스가 가장 좋아서 인기가 높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10년 이상이며 교체 비용은 200에서 300만원대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어서 세제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정비소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이브리드는 연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구조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부품이 수천 개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는 핵심 부품이 몇 개뿐이어서 매우 간단합니다. 그 결과 고장률이 낮고 정비비도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은 RPM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전기차는 엑셀을 밟는 순간 바로 최대 출력을 냅니다. 스포츠카급 가속이 가능한 거죠. 제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도 초반 순간 가속력이 내연 차량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전기차 시승 후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문의사항도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스마트폰 충전과 비슷합니다. 완속 충전은 집에서 하룻밤 동안 하며 킬로와트당 290원에서 320원으로 저렴합니다. 급속 충전은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가능하며 킬로와트당 335원에서 400원으로 빠른 편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한 3가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사무소에 공용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는 방법. 두 번째, 인근 공공충전소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직장 내 충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V2L 기능으로 전기차가 가정용 발전기로 변신하여 캠핑이나 정전 시에 매우 유용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8년 보증에서 실제로는 15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교체 비용은 현재 800에서 1200만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고가이며 배터리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차의 계절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풀가동해도 출력면에서 성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연기관차는 이때 힘이 떨어지죠.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20에서 30% 정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트펌프 기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서 외부 공기에서 열을 훔쳐와 겨울 주행거리 감소폭을 15% 정도 줄여줍니다. 스마트한 VCU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진짜 혁명은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 기술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자동차가 스스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잠자는 동안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율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가속 성능이 개선되며 새로운 게임까지 추가됩니다. 구매 후에도 계속 발전하는 차라는 거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는 한번 사면 기능이 고정되지만 전기차는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미래 투자 가치까지 생긴다고 고려한다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성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코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차는 2,478만원, 하이브리드는 2,955만원, 전기차는 5,730만원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약 1,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가격은 4,530만원 정도입니다. 최종 가격 차이를 보면 하이브리드는 내연차에 비해서 477만원, 전기차는 약 2천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보험료는 전기차가 연간 15만원 정도 더 비싸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유지비입니다. 연간 유지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만 킬로 정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일반차는 294만원, 하이브리드는 211만원, 전기차는 120에서 140만원입니다. 차이가 150에서 180만원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진짜 50% 정도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전기차가 유리하죠. 자동차세도 전기차가 16만원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연간 83만원을 절약해서 약 6년 후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연간 150에서 180만원을 절약하지만 초기 비용이 높아서 약 12년 후에 본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거리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하이브리드는 약 3년, 전기차는 약 8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차종이나 운전 습관, 충전 방식이나 주행거리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연료비 절감에 따른 본전을 뽑는다 이런 개념인데, 차량 운행하는데 어떤 차종을 선택해서 사느냐, 이거는 단순히 그 부분만 고려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순수한 전기차는 경제성만으로 보면 하이브리드보다는 불리한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높으니까요. 근데 환경 가치와 미래의 기술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전기차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주차비 할인이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같은 혜택까지 있으니까 전기차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댓글로 연간 주행거리를 적어주시거나 어떤 다른 의견을 주신다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이나 직장에 충전기가 있으시면 전기차 추천합니다. 두 번째, 연간 2만 km 이상 더 많은 거리를 운전하신다면 이때도 전기차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장거리 여행을 자주 가신다면 하이브리드를 추천합니다. 간단하죠? 하이브리드는 워낙에 차종이 많아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되고, 전기차로는 저는 테슬라를 추천을 하고 아이오닉이나 EV6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전기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대기아 전기차의 경우 ICCU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저도 한번 어떤 차가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후 후회하지 않는 선택법. 일단 제 의견은 전기차는 2025년 현재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배터리 가격이 급락 중이고 편의점만큼 충전소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졌지만 당분간은 최고의 밸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패턴을 분석해서 7년 정도 비용 계산해보고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을지, 마음에 드는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환경이나 경제성, 그리고 본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기차는 유지비와 미래가치, 하이브리드는 편의성과 유지비, 내연차는 익숙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우선인 건 본인 패턴 분석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댓글에 고민 상황 적어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